지난 1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먼저 유튜브를 시작했고 취업도 했어요. 전자책을 쓰기 시작했고 펀딩을 통해 2천만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또 유튜브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했고요. 퇴사도 했어요. 또 현재는 내년 초 출간을 목표로 10보사전 실물책을 집필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텀블벅에서 플래너 펀딩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시간관리 노하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게토게입니다. 이전부터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시간관리 노하우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회사를 다니면서 심리상담 코칭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노하우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니까 선생님이 그럼 이제 집에서만 일을 할 테니까 이 시간관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해주신 내용이 말씀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유튜브에도 꼭 공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다 해낼 수 있었던 시간관리 노하우 비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시간관리 노하우 하면은 다들 정말 뻔하게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건데요. 시간관리라고 할 때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급하고 중요한 일, 두 번째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세 번째는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 네 번째는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랑 같이 또 이런 표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급하고 중요한 일. 이게 어떤 일들이냐면 여기는 필수의 영역이라고 부른대요. 정말 가장 지금 해야 하고 정말 긴급하고 급박한 일들. 당장 이번 주 있는 시험이라든가 대학생분들은 과제라든가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입찰 준비하고 그런 거, 이외에도 당장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과제를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 1사분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영역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인데요. 여기 영역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여기는 생산성의 영역이라고 해서 가족들과 시간이라든가 운동, 건강 관리하고 재테크를 하거나 독서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여행을 다녀오는 것.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말 그대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급하지 않다 보니까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이거를 맨날 뒤로 떠넘기게 돼요. 이 영역은 지금 당장 결과는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행복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요소예요. 1번 영역, 급하면서 중요한 일. 이 영역을 잘 챙기시는 분들은 겉보기에는 되게 잘 사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의 영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영역은 뭐냐면요. 여기는 속임수의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급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인데요. 겉보기엔 굉장히 급하고 또 중요한 것처럼 보여.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카톡, 사내 메신저 이런 게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한다고 정말 더 중요한 일, 내 본업 같은 거에 많이 정신이 빼앗기고 진짜 이것만 답장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진짜 시간이 그냥 휙휙 가버리고 내 집중도 완전 흐트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쓸데없는 전화, 이메일, 아니면은 본방사수, 겉으로 보기에는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거를 속임수의 영역이라고 하고 이거는 허탈과 짜증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영역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한마디로 낭비의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중독의 영역 있잖아요. 핸드폰이라든가 유튜브, TV, 게임, 술, 담배 이런 거는 정말 말 그대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중독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인생의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피하라 라고 이렇게 조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의 이름이 뭐냐면요, 가로선 위에서 살자예요. 결국 이 속임수의 영역과 낭비의 영역은 아예 최대한 줄이거나 하지 말고 이 위의 영역, 필수의 영역과 생산성의 영역을 최대한 잘 이것들을 열심히 해서 시간을 조합을 해보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또 뭐를 주셨냐면 이런 거를 줬어요. 이게 일일 활동표라고 해서 맨날 하루하루 살면서 0시부터 24시까지 제가 어디에 24시간을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내지는 버리고 있는지를 이거를 다 기록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상담 선생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셔서 미국에서 유학도 다녀오시고 연세대에서 석박사까지 따신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도 논문을 쓰는 시간으로 한 달 반 정도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논문 못 쓰지? 쓰기 싫은데 못 써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에만 한 달 정도를 쓴대요. 그리고 나머지 10일 정도만 정말 빡세게 해서
논문을 다 완성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것도 말이 10일이지 실제로는 정말 맘만 먹으면 논문 주제 선정에서부터 뭐 리서칭까지 정말 맘만 먹으면 10시간 내에도 후다닥 써서 낼 수 있는 거다. 근데 그거를 내가 이거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써야 되는데 이런 막연한 부담감과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 달을 그렇게 꼬박 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게 하루나 많아봐야 이틀 안에도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한 달 동안 끌다 보니까 이 시간 동안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업무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늘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신 게 이렇게 내가 24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다 기록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뭐 하나 쓰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계획도 철저하게 잘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도 내가 하루 24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뭔가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진짜 이렇게 내가 핸드폰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구나 이런 눈으로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샤워 같은 것도 제가 30분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내가 기록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15분? 많아봐야 20분? 2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보통 15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카페 같은데 가는 것도 20분이면 가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내가 이동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구나. 30분이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저의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취준생 분들이 해보시면 좋은 게 자소서를 쓸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최대한 빨리 써야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봐보면 내가 자소서를 쓸 때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거를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글만 쓰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자소서를 쓰려고 자료 조사를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또 자소서를 다 작성한 다음에 이력서를 작성하는 그 페이지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또 걸리는지 이거를 다 구분해서 이런 거를 써보면은 아 내가 자소서를 쓰는데 이렇게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문제집 같은 것도 풀 때면 50분짜리 모의고사 하나를 푸는 데는 당연히 50분이 걸리겠죠? 이거를 답안을 고치는 시간에는 내가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문제를 다 리뷰하는 시간에는 또 얼마나 걸리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신다면 앞으로 시간 계획을 짤 때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상담 선생님이 말해주신 책인데 정말 오래된 책 중에 시간을 지배한 사나이라는 책이 있대요. 여기에는 한 러시아 과학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생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업적들을 이루었대요. 뭐냐면 막 다른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책을 진짜 몇 권 쓰기도 힘든 거를 이분은 무려 70권의 책을 기술을 하였고 이분은 과학자인데 과학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뭐 생물학, 곤충학, 수학, 철학, 문학, 역사, 뭐 언어 이런 데 다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고 계시면서도 또 그동안 12,500자 연구 논문을 저술하고 또 연평균적으로 50여 차례나 공연, 전시를 즐길 만큼 문화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면서 그 와중에도 잠은 하루에 10시간씩이나 자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나 어떻게 사람들이 다 똑같이 24시간을 주어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여가 생활도 이렇게 즐기면서 일도 이렇게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비법은 그분이 직접 개발한 시간 통계법에 있었다고 합니다. 회계장부 대차 대조표 기록하듯이 정말 자기가 사용한 시간을 철저하게 기록을 했대요. 단순히 뭐 일하고 뭐 업무 보고 이런 시간만 기록을 한 게 아니라 뭐 이동한 데 걸린 시간? 줄 선 시간? 심지어는 뭐 연구 중에 잠깐 딸이랑 대화한 시간? 이런 것도 다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매달 합산하고 또 해마다 결산하고 또 5년마다 다시 이런 거 작업을 반복을 하면서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했는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업무가 정확히 몇 시간 걸리는 업무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시간 계획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짤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까지 시간 계획을 짜야 되나? 난 그렇게까지 막 시간에 얽매여서 살기 싫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일을 하고 뭐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삶의 질과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영역, 바로 이 생산성의 영역을 향상시키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다 보니까 쉽게 소홀히 하게 되고 맨날 일에만 얽매여서 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최대한 뭐 24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은 최대한 정해진 시간에만 짤막하게 컴팩트하게 빨리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휴식을 위해서, 이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에 시간을 쓰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평소에 휴식을 잘 못 취하는 편이었거든요. 저는 소위 말하는 워커홀릭 같은 면이 있어서 시험이 끝난 날에도 도서관에 갔어요.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른 자격증 시험을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서 진짜 하루 종일 맨날 도서관에 지내 살았고,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면 그렇다고 내가 할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뭔가 제 삶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고 불안한 느낌에서 그냥 항상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해야 성에 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휴식을 제대로 잘 취할 줄 아는 것도 삶의 질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간 계획을 짜는 것도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시간에 정말 잘 놀기 위해서 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선생님이 주신 표를 가지고 시간 그거를 써서 기록을 했었는데, 이것만으로는 하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보니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내가 쓰기 편한 시간 플래너를 하나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간 관리 플래너 펀딩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가로선 위에서 살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위주로 포블럭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포블럭의 첫 번째는 필수의 영역 중에서도 업무상 꼭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거를 쓰고, 두 번째 영역은 필수의 영역 중에서도 내 본업과는 상관이 없지만 뭔가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 등 자기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 이런 거를 적는 칸으로 쓰고, 세 번째 칸은 업무 관계자와의 미팅이라든가 PT 스케줄, 친구들과의 약속 이런 것처럼 바꿀 수 없는 고정 스케줄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네 번째 영역에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나의 행복을 위해서 꾸준히 해야 되는 것들, 운동이라든가 휴식, 여행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은 11월 28일까지 펀딩 진행하니까요.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콘텐츠를 잘 안 올렸는데, 왜냐면 제가 지지난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무감 때문에 하는 유튜브는 저한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무감 때문에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억지로는 올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항상 그동안 콘텐츠를 올리려고 할 때 약간 좀 계획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 시즌에는 이런 거를 올려야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올려야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계산적으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올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저한테 더 스트레스가 돼서 그냥 앞으로는 차라리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올리고 싶은 걸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올리고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올리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 관리 노하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